안녕하십니까, 자친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신종 사기, 너무 워낙 불투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참 많이 사기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면 어떤 사기가 존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슈가 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부터 좀 유행하던 거의 변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삼자 사기예요. 삼자 사기. 사려고 하는 쪽과 팔려고 하는 쪽 중간에서 벌이는 사기를 삼자 사기라고 하죠.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 딜러, 고객, 그걸 소개하는 알선 딜러가 실제로는 이 차주 딜러와 살려는 소비자를 둘 다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사기를 삼자 사기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요번에 신종 사기가 나왔죠. 거꾸로 이거는 아까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사려는 사람들과 속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뉴스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 내 차를 사주세요라고 올려놓은 고객이 있는 거예요. 내 차를 사주세요라고 올려놓은, 직거래로 올려놓은 고객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딜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6,200에 올려놨는데 그 가격 그대로 사겠다라고 하니까 고객은 좋죠. 고객은 뭐 애누리 없이 사겠다고 하니까 좋은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팔려면 마진세도 붙고 이래저래 붙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자, 다운을 시켜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돈이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이 차를 사진도 찍고 가서 이 차를 살 것처럼 이 사람한테 속이고 나서 실제로 매입하는 딜러를 또 찾아요. 제가 차줍니다, 이 차 좀 사주세요 라고 또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연히 6,200만 원의 소비자가를 형성하고 있는 차를 6,200에 그대로 사가는 딜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5천 몇백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매입 딜러를 찾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이 중간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 줘 놓고는, 이 사람은 5천 몇백만 원인 줄 알고 이 차를 보러 가고 있고, 이 사람은 6,200만 원에 내 차가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돈은 이 사람 본인 계좌를 알려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 돈을 송금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사기로 한 금액은 얼마예요? 5천 몇백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5,300만 원이다라고 치면 5,300만 원만 나중에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는 이 사람한테 돈만 보내고, 자기는 6,200만 원에 팔고 싶었던 차를 결국은 원하지 않는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결국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런 작금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 재송금과 다운 계약서예요. 그렇다면 다운 계약서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딜러, 중고 자동차 종사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필수냐면, 살 때도, 저희가 차를 매입해 올 때도, 그리고 고객이 오셔서 차를 판매하게 될 때도 계약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계약서가 두 번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껴있어요. 세금이라는 게 껴있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어떤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자꾸 속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사실은 종사원들 해주시면 안 되고, 사실 이거 방금 전에 이 사건도 딜러도 속은 거잖아요. 딜러만 해도 지금 10명 이상이 요걸로 고소건이 걸려 있는 걸로 수원에서만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이스피싱과 같이 실제로 이 사람들도 계좌도 본인 계좌를 쓰지도 않고 다 차명 계좌를 써서 받아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피해자밖에 존재하지 않고, 돈 가져간 사람은, 사기꾼은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방송에서 알려주냐, 알려줘서 또 모방범죄 나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알려주고 이 사기를 안 당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알아야 되는데, 사는 계약이라고 칩시다. 제가 매입 딜러라서 차를 매입하러 고객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이 차를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다라고 하면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뭐 1,100, 1,200에 팔 차다. 내가 마진을 붙이겠죠. 마진을 붙이기 나름인데, 사온 가격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쓰고 정확하게 상사로 상사에서, 그러니까 딜러가 개인 이름으로 나한테 입금을 해줬다,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사 측에서 입금해야만 매입이에요. 상사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입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약서를 다르게 쓸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딜러라는 건, 종사원이라는 건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사업체와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사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계좌로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서는 예를 들어 마진세를 덜 떼기 위해서 1,100만 원에 써놓고 본인은 1,000만 원만 입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나중에 1,150에 팔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에서 1,150이니까 150에 대한 마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50만 원에 대한 마진세만 내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금 같은 오버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소비자가 도로 개인 계좌로 뭔가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주인 상사 계좌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는 1,000에 매입하는 거면 당연히 1,000이 찍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걸 사실은 소비자랑은 900에 이게 끝난 상황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은 1,000을 받았지만 100을 다시 이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를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또 사는 경우라고 칠게요. 그럼 이 차를 1,000에 이 사람이 매입한 차를 1,200에 사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뭐 거기에는 당연히 마진에는 요즘에는 마진을 많이 보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가 깔끔하게 런하니까 상품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다 캐피탈이 껴있으니까 거기 이자도 내야 되고, 이건 나중에 또 이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차를 1,200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가는 사람한테 계약서에다가는 이건 취득세가 조금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1,200에 사간다고 하면 1,200에 7% 공채 포함하면 뭐 7.5%가 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한 제 생각에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실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1,100으로 계약서를 씁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다운 계약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이 직접 차주 상사 계좌로 입금을 하면 다운 계약서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게 써서 1,100만 원만 입금을 하고 100만 원을 따로 이 나랑 거래한 딜러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모든 돈을 다 중간 딜러 이 종사원에게 돈을 주라고 해놓고는 중간에 받은 사람이 입금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저희 상사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장난질 치신 거 아시게 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다 전화를 하시면 고발하실 수가 있어요. 고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상사는 또 손해를 봐요. 차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심하면 벌금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세금을 또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니까 강매도 있고요. 뺑뺑이라고 하죠. 막 돌리다가 처음에 본 물건 아니라 이상한 물건 보여줘서 결국 그거 사게 만드는 것도 아직도 있고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원래부터 생각하는 것도 다 투명화하자라는 거예요. 뭐 집이라고 하면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집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집 다음으로 가장 어찌 보면 가게에서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차인데, 차는 운행도 안 하고 가만히만 세워놔도 신차 사자마자 몇백만 원 떨어지는 게 차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게끔 오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시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려야만, 저 아직 구독자가 몇 명 안 됩니다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아시고 중고차 거래를 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운 계약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차명 계좌를 입금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사로 입금하는 거, 상사에서 입금 받는 거 말고는 어떤 계좌 거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책을 이제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당할 것인가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계좌로는 송금도 하지 말고 송금도 받지 마라. 그리고 꼭 내가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라.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대표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중고차 거래는 그냥 지인이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대표자와 연결이 되시거나 아니면 대표자이신 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종사원만 보고하지 마시고 꼭 대표자와 연결이 되셔라 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싸게 거래 그래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싼 물건들을 막 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띠띠빵빵이라든지 아니면 당근마켓을 통해서 중고차 거래를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거래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직거래에 판매 글을 올려놓은 사람 또는 구매 댓글을 단 사람 중 80%에서 90%의 확률로 그 사람들이 딜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꼭 아시는 중고차 대표님이 계시다면 대표님을 동행을 시키시거나 통화로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중계를 해주셔서 그분이 이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나 주변에 그런 대표님이 없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저랑 통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저랑 통화하시면서 그 모든 직거래 과정을 같이 생중계해 주시면, 그 상황에서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때 통화 가능하신가요?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같이 또 소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사기당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칫 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